현역 시절 공부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고 열심히 공부하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때 노른 만큼 1년 동안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서초 메가스터디 기숙학원에서 재도전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에 대학을 휴학하고 나서 처음 하였던 도전이 제 자신의 노력과 부족으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아쉬움, 자괴감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 또한 많이 들었고 이것을 이겨내기 위한 저 자신의 증명이 목표고 계기였습니다. 저는 의사라는 명확한 꿈이 있었지만 전년도에는 의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을 받지 못했기에 다시 한번 목표를 위해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합격한 학교가 있긴 했지만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면 미련이 남을 것 같아 학교를 다니지 않고 곧바로 학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학창 시절 저는 잦은 휴대폰과 컴퓨터 사용 때문에 공부에 오롯이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해 주실 수 있고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한 기숙형 재수학원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초 메가스터디 기숙학원은 여러 과목의 기초가 부족했던 저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서초 메가스터디 기숙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두 번째 도전이었기에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중 학생들을 위한 장학 제도가 잘 마련된 서초 메가스터디 기숙학원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학원에 대해 더 알아보던 중 팀플간이나 자습과 수업의 비율 등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으로서 적합하다는 생각에 서초 메가스터디 기숙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성향이나 생활 습관 등을 고려하였을 때 통합형 학원보다는 기숙학원이 더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게 기숙형 재수종합학원들 사이에서 고민하던 중 장학제도가 가장 잘 되어 있고 시설이 좋으며 생활관리가 확실한 곳을 찾아 서초 메가스터디 기숙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서초 메가스터디 기숙학원은 질다표를 통해 정규 수업 시간 외의 시간을 이용해서 수업만으로는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을 1대1로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편하게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학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에서 허점이 많았는데 선생님과의 질문 및 답변을 통해 나에게 부족했던 부분과 공부 방법 등을 조언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고 그날그날 즉흥적으로 공부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와 달리 서초 메가스터디 기숙학원에서는 계획표를 작성하도록 권장하여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짜고 매일 아침 세부적인 내용을 조정했습니다. 그 결과 고등학생 때에는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낭비되는 시간이 많았으나 학원 생활 동안에는 눈앞에 놓인 계획대로 시간의 낭비 없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일과 종료 후 피드백 노트를 작성하며 저희 하루 공부를 복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업이나 인강을 들으며 새롭게 알게 된 내용, 학습을 통해 명료화된 개념들을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복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매일매일의 공부에서 발전한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에 효용감을 불어넣어 주었고 수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멘탈 관리와 동기부여에 역시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영수 과목은 반복해서 볼수록 실력이 쌓였지만 화학, 지구과학 과목에서는 같은 개념을 쓰더라도 수많은 문제의 형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를 접해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저를 가르쳤던 과탄 선생님들이 제공해 주신 여러 문제들을 통해 풍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성적 향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수학 과목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난관은 계산 실수였습니다. 입시 담임 선생님께서 항상 기출문제를 여러 번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고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직후부터 사설 문제 대신에 문제의 난이도와 관계없이 하루 2시간 이상 약 100문제 정도의 기출문제를 꾸준히 풀었습니다. 그 결과 11월부터는 안정적인 수학 100점을 받을 수 있었고 수능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이후로는
새로운 유형을 보는 것보다 보았던 문제를 다시 복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연도 6평, 9평 모의고사 문제는 수능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9평 이후 10월, 11월에 국어 과목을 공부할 때 최근 3개년 수능 문제와 이번 연도 6평, 9평 모의고사 문제 총 5개의 시험지만을 가지고 매일 복습했었고, 이를 통해 저의 약점을 보완되어 수능 국어 고득점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내신이 좋지 않아서 교과 및 종합으로는 의학학 계열에 지원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수시 원서는 논술 전형을 선택했고, 학원에서 제공하는 정규 논술 수업 외에는 오롯이 수능에만 집중했습니다. 정시에서는 전략을 크게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학원에서 여러 선배들이 좋은 결실을 맺었기에 입시 담임 선생님의 노하우를 믿고 수능 성적을 올리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정시를 준비하면서 딱히 대입 전략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노력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자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만들면 그 후에 정시 전략과 대학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신 제 입시 담임 선생님을 믿었기에 제 위치에서 묵묵히 걸어나가기만 했습니다. 저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도 지원하기는 했지만 정시에 훨씬 더 큰 비중을 두고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시 지원 시기 학습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유의하며 정시 공부에 더욱 몰입하기 위해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시는 입시 담임 선생님의 도움으로 적절한 학교들을 빠르게 찾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의 난이도나 컨디션에 따른 가변적인 성적에 대한 강박을 가져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은 제 자신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적은 가변적이나 실력이 내려가는 일은 제가 노력하는 한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성적에 숨겨진 제 객관적인 실력에 집중하면서 강박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저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10월쯤부터 과학탐구 과목의 실전 모의고사를 매일 한 회씩 응시하였는데, 가장 좋아하는 화학 원 과목의 점수가 심하게 요동을 쳐서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이에 저는 실전 모의고사를 응시한 뒤 저희 응시 과정을 분석하는 시간을 늘려 실전적으로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며 불안감을 이겨내고자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실수 노트는 실제 수능 시험 직전에 보기 위한 자료로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성적을 보았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6월에 비해 눈에 띄게 성적이 떨어졌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공부에 집중을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낮아진 나의 성적을 보는 것만큼 슬럼프를 극복하기에 좋은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국어 공부를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였습니다. 추상적인 질문에도 불구하고 국어 선생님들께서는 저에게 공부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고, 이는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입시 담임 선생님이 2분이 계셨는데, 2분께서 각각 초심을 유지하라, 공부는 반복이 중요하다라는 조언을 해주셨고, 이 말들 모두가 저를 이끌어주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저를 1년 동안 도와주신 많은 선생님들 모두 감사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공부를 하기 위한 각오와 마인드는 완벽히 가지고 학원에 들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불안했고 정신없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입시 담임 선생님께서 많은 종례와 함께한 조언 덕분에 제 마음을 다잡고 제대로 목표를 향한 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말로 감사함을 느꼈고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꼭 말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 입시의 모든 과정에 함께 해주신 입시 담임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열렬히 응원해주신 덕에 심정적으로 이해받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외롭지 않은 수험 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능력과 열정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이전까지는 참 부모님 속도 많이 썩이고 부족한 현역 시절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저를 지지해주신 부모님께 한없이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부모님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사랑합니다. 어머니께서 주신 당신의 사랑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거의 매일 애정이 담긴 편지를 써주셨고 이를 읽을 때마다 다시 노력할 수 있는 의지를 다잡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당신의 믿음에 대해서도 감사했습니다. 이 아들에 대한 믿음은 제가 의지할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나무와 같았습니다. 지금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믿어 주시기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도전하고 싶은 만큼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신 덕분에 마음 편하게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염려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셨을 텐데 끝까지 믿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노력은 만능이 아니지만 적어도 저에게 노력은 한 만큼의 결과를 내주었습니다. 재수를 결심한 후에도 1년 동안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할 서초 메가스터디 기숙학원 후배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제가 걸었고 후배님들이 걸을 이 수능이라는 목적지로 가는 길은 힘들 것이지만 힘든 길이어만도 합니다. 이 힘든 길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얻는지는 여러분에 달린 것이라 생각합니다. 포기를 하던 묵묵히 가던 잠시 쉬면서 가던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에 대한 기쁨과 후회를 한 번씩 겪은 저로는 후배님들이 올해 마지막에서 기쁨과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길을 걷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 불안하고 예민해지는 순간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불안감에 매몰되기보다는 적당한 불안을 즐길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스스로 떳떳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노력과 학습에 있어서 명확한 우선순위의 설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스스로의 기준에서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생활을 해나가시길 응원합니다. 파이팅 하세요. 2025학년도 서초 메가스터디 기숙학원 의대간 후배 여러분, 서초 메가스터디 기숙학원 의대간 후배 여러분 파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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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